네, 안녕하세요. 7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다음 주에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보죠. 일단 미증시는 또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조금 조정, 뭐 며칠 잠깐 조정을 받았는데 뭐 여하튼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조금씩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일단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공매도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그죠. 일단 공매도에 대한 변화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공매도와 수급으로 본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향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다시 떨어질까요? 저는 상승 가능성, 지금 주가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죠, 약간 뭐 조정이라든가 뭐 하락 부분이라든가 그런 또 잔파도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위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드디어 300만 주 아래로 내려왔죠. 200만 주대로 들어왔습니다. 공매도 잔고, 셀트리온 최저치 지금 경신을 하고 있죠. 반면, 그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고치, 2022년 최고치 부분이 대략 269만 주 정도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일단 268만 주 정도 찍고 지금 3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떨어진 수치 자체가 대략 13만 주가량 줄어든 부분이고요. 이러한 공매도에 대한 조금 변화 추이 그리고 수급에 대한 변화 추이 지금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신다고 하면 현재 그냥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주분들 지금 또 올랐으니까 여기서 또 빠지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 또 계시는 듯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파도야 일어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뭐 매수 단가가 워낙 높으셔서 뭐 손절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훨씬 더 높은 주가에서 손절을 하시든지 아무튼 시간과의 싸움 조금 계속 하셔야 될 듯 합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반기 일정에서 제가 한두 번 정도 보여드렸던 부분이었죠. 벌써 이제 3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 있죠. 7월 17일, 벌써 7월 달 반이 왔습니다. 3분기에 대한 부분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죠,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미국 허가 신청. 이거는 원래 회사 보도 자료에서는 그죠, 6월 안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미국 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회사에서 일단 6월 달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뭐 7월 달 나올 가능성 여하튼 그죠, 3분기 내에는 나오겠죠. 3분기 내에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2분기 실적 발표. 작년에는 2021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8월 13일 날 동일한 날짜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모두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회해서 부합되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의 컨센서스 5,200억대, 헬스케어의 컨센서스 대략 4,500억, 4,600억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둘 다 컨센서스는 상회를 해서 부합이 될 것이다 라는 정권사들의 전망치가 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 삼형제 3사 합병 공시. 일단은 그죠, 3사 합병 공시가 나오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주가 모두 체결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자사주 이제 남아있는 수량 3만 주가량 주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3만 주에 대한 부분 당장 그죠, 내일 월요일이라도 모두 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질질 끄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하루 만에 모두 다 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하튼 이번 주 안으로는 조금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빨라도 그죠? 일단 8월 말, 한 달 후 8월 말쯤에 3, 4병 공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연내에 어제에도 그죠? 우리 3, 4합병에 대한 부분 연내 합병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월 달까지 합병이 모두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8월 달 아니면 늦어도 9월 달 늦어도 9월 달 안에는 3, 4합병에 대한 합병 공시가 나와야 올해 2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20주년. 네,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0주년 해서 올해 안에 합병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8월달이든 9월달이든 셀트리온의 삼형제 3, 4병에 대한 공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판 확대 부분이죠. 이제 2분기 지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쪽에 트룩시마와 허주마를 대상으로 직판 본격적으로 또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직판이 확대가 되면 그죠? 과거에 줬던 대략 한 10%에서 트룩시마랑 허주마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겠죠. 유통사회제는 수수료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수익성 개선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나온 그죠? 우리 램시마 IV랑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도 독일에서 벌써 1분기 기준상으로 42%, 프랑스에서는 50%를 돌파했다는 또 소식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직판 확대에 따른 또 긍정적인 소식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측면에서는 그죠? 치매 치료제 이러면 약간 8월 아니면 약간 9월 아이큐어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제약 쪽에서 이러면 8월 아니면 9월쯤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정권사는 그죠? 실질적으로 제약 쪽에서 판매가 되는 시점은 내년 초 정도로 또 이야기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8월, 9월이란 부분은 아이큐어 쪽에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물건을 넘기는 그 시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언론사는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로 제약 쪽에서 판매되는 시점도 한 이러면 8월 아니면 9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죠? 현재 조금 고덱스 캡슐 이슈 부분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또 매출 쪽에 또 플러스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미국, 유럽 승인이 나오겠죠. 일단은 유럽에서는 그죠, 챔프에서 승인 공고를 받았던 부분이었고, 뭐 8월 달쯤에 EC에서 최종 승인을 해주겠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한 3분기쯤에 최종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9월달 지금 출시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럽, 미국계, 그리고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때에 대한 주요 이슈 부분, 여기서 조금 하나 빠진 거, 진단키트. 우리 진단키트 약간 디어트러스트가 뭐죠? 원래 2분기 내에 미국에서 14세 이하에 대해서 승인 목적, 허가 목적으로 2월 달에 신청을 하면서 2분기 내 기대를 한다라는 회사의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진자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죠?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 또다시 약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회사의 보도 자료상으로는 2분기 내 미 FDA에서 14세 이하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직은 안 되었죠. 이게 조금 또 3분기에는 나오겠죠. 뭐 2분기는 안 되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은 이러한 좀 부분에다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또 진단 키트 매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4분기 먼저 3분기 실적 발표. 21년에는 셀트리온이 11월 10일 그리고 헬스케어가 11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겠죠, 그죠?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정권사들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죠? 직판 확대에 대한 부분, 램시마 SC에 대한 급성장, 유플라이마 부분, 그리고 조금 다가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무튼 이러한 이슈 부분으로 2분기부터 약간 바닥을 찍고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도 이때 발표될 때 당연히 좋겠죠. 이 정도 되면 그죠, 말 그대로 3사 합병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제가 그냥 예측한 부분, 연내에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완료에 대한 부분, 이것도 또 호재 부분이죠, 그죠? 과거에 조금 많이 괴롭혔던 부분이었죠.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 뭐 셀트리온이 창고 매출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슈가 되었던 거죠. 회계 이슈에 대한 문제 부분 등등, 이런 모든 부분 자체가 해결되는 부분 자체가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에 허가 신청해서 임상 3상 완료 예정일이 202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도 내년에 지금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뭐 빠르면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초에 미국에 허가 신청을 하겠죠. 네, 이것도 당연히 호재 부분이겠고요.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셀케향 초도 물량 발생 가능성. 네, 이 부분은 그죠. 3사 합병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네, 초도 물량에 대한 또 계약 자체가 나올 수 있겠죠. 스텔라라 아일리아. 스텔라라는 뭐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죠? 아일리아는 잘 하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초도 물량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기다리는, 네, 개인적으로, 네, 저는 램시마 SC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램시마 SC 미국에서 임상 3상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는 사항이죠. 미국의 지금 신약으로 임상 3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 3상 종료 및 허가 신청해서 그죠. 일단은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빠르면 내년 말 23년 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요 정도 일정으로 보시면 될 듯하고, 말 그대로 굉장히 큰 호재 부분이죠. 임상 종료가 된 이후에 그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또 몇 달 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겠죠. 이게 뭐 잘하면 4분기 때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는 유플라이마에 대한 미국 허가 결과 부분도 볼 수 있겠죠. 미국 쪽에 우리 23년 7월 달에 출시 합의를 본 부분, 유플라이마에 대한 미국 허가 결과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주요 일정에 대한 3분기, 4분기에 대한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공매도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셀트리온만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위로 11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공매도 잔고 금액상으로 12 기준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금액상으로는 1위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9,372억.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 셀트리온 이 정도 나왔죠. 그죠? 뭐 1조 원대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LG에너지솔루션 9,372억.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 그죠? 오버행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이죠. 7월 27일 날 대략 1,000만 주 정도의 오버행 이슈.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 평가 금액 1위.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HMM도 그죠. 항상 실적은 뭐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내는 부분인데, 8,324억.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84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4,600억대, 뭐 카카오뱅크 4,000억대, 현대차, SK바하사 3,400억대, 그리고 삼바 3,300억대, 아모레퍼시픽 3,100억대, 두산에너빌리티 2,900대, 이렇게 공매도 잔고 평가 금액상으로 10위까지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 셀트리온 그죠? 공매도 잔고가 현재 299만 주 부분이죠. 총 주식수가 1억 4천만 주에서 대략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그죠? HMM이 월등히 많이 있죠. 그죠? 총 주식수는 4,800만 주 정도밖에, 4억 8천만 주 정도 되는 상황인데, 공매도 잔고 수량이 3,500만 주 부분입니다. 7.2%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SK바하사가 3%대, 카카오뱅크 2%대, 아모레퍼시픽도 그죠? 조금 더 이슈가 있죠. 원래 조금 공매도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코스피 쪽에서 일단은 바이오 섹터 쪽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 셀트리온이랑 SK바하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네, 코스닥 네, 공매도 잔고 평가금액 1위 LNF입니다. 2,995억. 그리고 그 다음 HLB 원래 또 이슈가 많았던 부분이었죠. HLB 우리 또 게임스탑 운동도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2,200억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900억대, 그리고 4위가 우리 헬스케어 1,859억대 부분입니다.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펄어비스, 뭐 시젠, 카카오게임즈, 신라젠, LX세미콘, 알테오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율 상을 본다고 하면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6%, 뭐 상대적으로 적죠, 그죠? 전체 총 주식수가 1억 5,800만 주 중에서 공매도 수량이 255만 4천 주에 1.6%대 차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6.7%, HLB가 4.7% 해서 상대적으로는 그죠? 코스닥 시가총액 쪽에서는 일단은 네, 공매도 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랑 단순 비교를 해봐도 그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코스닥에서 바이오 쪽에 해당되는 상황은 네, 시젠 그리고 알테오젠, 신라젠은 지금 네, 거래 정지 부분이고 그죠? 시젠, 알테오젠 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도 있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코스피에서 공매도 저항고 3위를 차지하고, 헬스케어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셀트리온 공매도 저항고 수량 300만 주 아래로 내려왔죠.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고점 자체가 268만 4천 주 부분이었습니다. 22년 최고치가 269만 주 부분이었거든요. 그 근처까지 갔다가 계속 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공매도 잔고 상위 바이오 섹터 쪽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리고 HLB,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바, SK바하사, 알테오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부분까지 네, 공매도 잔고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먼저 셀트리온, 네, 올해 그죠, 거의 뭐 400만 주 후반, 460만 주, 470만 주대에서 시작해서 우하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보셨던 대로 지금 현재 290만 주, 200만 주대로 떨어졌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매도 저항고 쪽에 대한 부분 계속 줄고 있고, 이때가 급격하게 줄었던 부분 자체가 일단은 블록딜, 테마색의 블록딜 부분으로 네, 쇼크브링이 조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고요. 이때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HLB. 아무튼 뭐 옛날에 그죠, 코스닥에서 공매도 저항고 1위 부분이었죠. 그래서 초반에 이거는 요쪽입니다. 한 대략 한 20만 주대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금 꺾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5월 초에 그죠, 5월 초에 네, 그 HLB 같은 경우에 또 급등세를 보였죠. 3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매도 저항고가 줄면서 지금은 계속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HLB에 대한 부분도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시젠은 그죠, 큰 조금씩 상승세 우상향 부분이죠. 올해 초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뭐 진단키트 어떻게 보면 그죠, 지금은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뭐 그나마 조금 더 혜택을 보는 상황인데 앞으로가 또 문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조금 우상향 부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제 네, 말 그대로 장 초반에 연초에 네, 260만 주대에서 시작해서 요때가 최고점인 269만 주 부분이었습니다. 269만 주 고점 찍고 계속 빠지다가 중간에 다시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그죠, 다시 좀 뭐 우상향 보였다가 지금 요 시점에서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빠지는 부분인데, 이때는 그죠, 많이 증가하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 많이 증가한 시점 자체가 그때 6월 17일 그때 FTSE 영국 약간 지수죠. FTSE의 리밸런싱 건으로 해서 그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매도가 늘어난 수량 자체가 대략 공매도 잔고 기준상으로 40만 주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FTSE 리밸런싱 이슈 때 아무튼 40만 주대로 많이 급격을 늘어난 이후 다시 조금 줄다가 다시 그죠? 이때부터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은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FTSA 리밸런싱 부분, 요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잘못했네요. FTSA 요때 리밸런싱 이슈 부분으로 40만 주 가까이 늘어났다가 점진적 다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죠? 과거의 최고치가 269만 주, 여기 268만 주 부분이었습니다. 찍고 지금 현재 3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해서 빠지면서 아까 13만 주 가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바는 조금 더 마찬가지 연초 대비해서 조금씩 그냥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SK바하사가 그죠? 공매도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SK바하사 백신 이슈 부분으로 최근에 백신 허가받고 코로나 확진자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은 SK바하사 꾸준하게 공매도 잔고는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테오젠 기술 이전 이슈 부분이 있죠. 일단 최근에 연초 대비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우하향 부분으로 조금씩 감수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셀트리온 이거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그죠? 서로 약간 공통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SK바하사처럼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하게 횡보 정도를 보이는 수준도 있고, 셀트리온처럼 점진적으로 우하향 되는 부분도 있고, 헬스케어처럼 그죠? 다시 고점 찍었다가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부분이었고, 공통점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변화가 꾸준하게 보이고 있죠. 셀트리온은 꾸준하게 지금 우하향 꾸준하게 보이고 있고 그죠. 헬스케어는 그동안 셀트리온과 다르게 조금 계속 우상향 하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8만 4천 주 고점을 찍고 3일 연속 빠지면서 13만 주대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게 좀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헬스케어도 그죠. 이제 조금 공매도 감소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의 공매도 부분을 보셨고요. 수급 쪽에 대한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중요하죠. 먼저 셀트리온 올해 연초부터 7월 15일까지에 대한 수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적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7월 15일까지 개인만 3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 184만 주, 18만 4천 주, 그리고 기관이 130만 주를 받아갔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모두 순매수 부분이죠. 연기금도 85만 4천 주, 올해 85만 4천 주 등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 법인은 이 부분은 자사주, 3건의 자사주 이슈에 따른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랑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일단은 초록색이 개인 부분인데요. 초록색이 개인 그죠? 중간에 등락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때쯤부터 요때 조금 고점을 찍고 5월 18일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매도세가 계속 나온다는 부분이죠. 5월 1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개인은 줄곧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이 파란색인데요. 파란색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간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5월 말 6월 초부터 그죠. 그 정도는 조금씩 샀다가 팔았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는 6월 정도부터 기간의 순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 쪽에 대한 부분은 여기 갈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진적으로 그죠. 점진적으로 3월 28일 날 약간 순매수 누적 기준상으로 저점을 찍고 지금 기간과 마찬가지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외에는 동시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함에 따라서 주가도 그죠 방향을 지금 우상향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가 5월 16일 날 주가 14만 1,000원대,
이때도 5월 19일 날 주가 14만 1,000원째. 네, 이때 찍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분까지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관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그죠? 주가를 지금 우상향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죠.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개인 매도 행렬에 동참 안 하시는 걸로, 네, 동참 안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죠, 외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우리 주가 상승세, 연기금 포함해서 그죠,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이고, 헬스케어 올해 수급에 대한 부분, 개인이 200만 주, 외국인이 230만 주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이 300만 주 가량 받아갔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마찬가지 순매수고, 연기금도 130만 주, 기타 법인도 130만 주. 말 그대로 이 부분은 또 자사주 부분이죠. 두 번에 걸친 약간 자사주 부분, 연기금, 기관 이 물량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기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그죠, 가장 큰 이유가 테마색의 블록딜 부분이었죠. 그게 대략 260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기관, 연기금 해서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 일단은 여기 검정색이 주가 부분입니다. 5월 16일 날 주가 54,000원대 찍고 이제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죠, 주가는 우상향을 보일 시점에 개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때 그죠, 5월 19일 날부터 잠깐 올랐다가 5월 19일 기준상으로 계속 개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와 개인 수급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파란색이 약간 기간 부분이죠. 마찬가지죠. 거의 5월 19일에 약간 근처상으로 그죠. 그 전까지는 비슷비슷하다가 5월 19일 기준상으로 기간의 순매수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마찬가지죠. 거의 5월 16일, 19일치 저점 찍고 그죠, 꾸준하게 조금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기간 연기금이 그죠, 주로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기간 수급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일단 전체 수급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근데 아까 셀트리온은 그죠, 외국인도 약간 순매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18만 4천 주 기간이 많이 매수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일단 순매도, 일단은 기간이 이끌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개인 여전히 팔고 있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 아무튼 여기 개인 매도 행렬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의 싸움 하시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수급이 외국인만 25만 주 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수급이 약간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일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간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면, 외국인은 기간도 일단은 순매도, 개인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 빠졌다가 여기 비슷한 시점이었죠. 5월 19일 날 우리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죠, 이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제약은 이때 저점 찍고 올라가다가 다시 빠져서 이때 저점을 또 경신을 했죠. 이때 저점이 73,900원이었고요 6월 23일 날 72,000원대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상으로는 제약만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최근에 신저점을 다시 또 경신을 한 이후에 다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세 보이다가 다시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개인들 여전히 그죠, 여기 고점 찍고 팔다가 최근 들어서 개인 매수세가 제약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으로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개인 계속 팔고 있죠.
거의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들어오는 상황인데 최근에 거의 말 그대로 확연하게 개인은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다시 최근에 개인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많이 좀 다른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들 매수세 거의 없죠. 아까 셀트리온 기관 매수세가 많이 늘어났죠. 헬스케어도 많이 늘어났는데 제약의 기관 매수세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최근 기준 상으로도 그죠.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여기서는 뭐 제약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외국인이 그나마 조금 좀 이끌어 주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 기관의 매수세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조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전체 올해 수급받아 그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 모두 팔고 있습니다. 네, 제약 쪽은 연기금도 22,000주 팔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 자체가 말 그대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으로 정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을 이끄는 약간 주체도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이 이끌고 외국인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그죠. 외국인만 조금 이끌어주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개인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수급의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보다 향후의 주가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과거에 38만 8천원대 부분이었죠. 네, 월봉인데요. 이때가 2020년 12월 달에 38만 8천원대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배당락이 적용된 부분이었고, 과거에 거의 40만원 돌파를 했던 상황이었죠. 이 부분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죠. 여기 고점 38만 8천원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올해 안에는 그죠. 일단은 3사 합병에 대한 공시 부분 자체가 나오면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올해 안에 30만원은 돌파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최근에 고점 자체가 17만 3천원대 부분이었고 그죠. 마찬가지죠. 이거 헬스케어도 충분히 이 가격대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3사 합병이 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는 부분도 큰 의미는 없겠죠. 제약에 대한 부분 최고점 자체가 26만 1천원대 부분이었네요. 마찬가지 삼형제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느긋하게 그냥 홀딩에 가시면서 시간과의 싸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트에서 보셨던 대로 개인의 매도 행렬에 절대 이끌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를 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홀딩 하셔서 큰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